요거 판례는 잠깐 짚어드립니다. 거기 1번 판례는 말씀드렸어요. 교육공사가 의뢰인과 체결한 중개보수 약정인데 한도를 초과하는 약정이었어요. 그럼 한도를 초과하는 약정은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다. 자, 그 다음 이제 2번 판례인데 이것도 잠깐 소개를 했어요. 교육공사가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잘못해서가요. 법에서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보수를 수수한 경우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고, 즉 분양가에다가 프리미엄 합산 금액으로 받아버린 거예요. 법률의 착오를 주장했죠. 이거 인정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처벌을 받았다는 얘기죠. 금지행위에 걸렸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작년에 이제 물어봤던 건데, 그래서 어쨌든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분양권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있어서 거래가액이라 하면 당사자가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 즉 통상적으로는 계약금, 기납부한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일 것이다. 이것을 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과 상식에도 부합한다 라고 했어요. 이거는 거래 관행도 아니고 상식에 부합하지도 않고 법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좋습니다. 이와 달리 장차 건물이 완성되었을 경우를 상정하여 총 분양 대금과 프리미엄을 합산 금액으로 거래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상고이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분양권 사건에서 분양권은 기납입금의 프리미엄으로 가라 이랬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든 사례 중에 총 분양가 5억이었는데 계약금 5천에다가 이거 1억이 중도금이 납입이 됐고 그 다음에 프리가 5천이었다. 그럼 만약에 계약금 5천 내고 피가 5천이고요. 중도금이 1억을 현금 납입해버린 거야. 현금으로. 대출 안 받고. 이 분양권 쉽게 거래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여러분들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이 분양권을 산다. 그럼 준비를 얼마 해야 돼요? 2억을 해야 돼. 2억을. 맞죠? 그럼 이거 쉽게 거래하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분양권 전매 중개할 때는 이 중도금이 되도록이면 많이 납부 안 된 것이 거래하기가 좋죠. 중도금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그러면 아주 거래하기 힘들어집니다. 또 실질적으로 이제 손님이 오셔갖고 중도금을 대출을 하나도 안 받고 다 납입해버린 거야. 그럼 그거는 지가 껴안고 살아야 되죠? 그렇게 해야 돼. 못 팝니다. 전부 다 현금 박치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2번 판례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3번 판례는 참고사항인데, 권리금을 수수하도록 중개한 것은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이건 아시죠? 권리금 중개사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중개했다. 그럼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중개보수의 한도 역시 이러한 거래상 중개행위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것도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임차권 중개에 관한 보수와 영업권 양도에 관한 보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시에 보수를 받은 경우 어느 금액까지가 중개 보수이고 영업권 등에 대한 중개의 대가인지는 구별하여 특정할 수 없으므로 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해 중개 보수를 지급받다고 보기 어렵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 실무에서 말이에요. 이게 2006년도 지금 나온 판례인데 실무에서 이 권리금 사건에 대하여 일대 변혁을 일으킨 하나의 판결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었냐면 이거였어요. 간단하게 상가 1억짜리를 중개했다고 가정하죠. 여기에 권리가 1억이었어요. 일단은 매매였다고 가정해보죠. 그냥 임대차든 매매든 요율은 똑같으니까 어쨌든. 그래가지고 요걸 중개했는데 교육공사가 그때는 영수증 제도가 있었죠. 우리 현재 중개보수 영수증 쓰는 제도가 있다 없다? 여기 지금 요약집에 영수증 주란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 중개보수 영수증제도 없습니다. 왜 그랬냐면 우리는 그 부가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죠.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소득세법에 따라서요. 이 보수를 받게 되면 무조건 영수증 발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법이 같이 규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는 영수증 제도를 삭제했어요. 그래서 이제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개업을 하시면 현금 영수증 가맹점으로 무조건 가입해야 됩니다. 우리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고소득 직업군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거 알고 있죠? 들어봤죠? 우리 고소득 직업군이에요.
그래가지고 고소득주의가 분류되기 때문에 고소득주의분에 해당하는 우리 기업공사들은 무조건 현금유선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된다. 무조건 가입해야 돼요. 이건 의무예요. 그리고 현금으로 10만 원 이상 받으면 무조건 현금유선 발행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갖고 제가 그 얘기까지 했잖아요. 우리 젊은 친구 조심하라고. 통도에서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300만 원 현금 받아갖고 안 끊어줬다가 신고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어쨌든 이때는 영수증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영수증을 이제 끊어줬는데 어떻게 끊어줬냐면 이 개공이 2억 곱하기 0.9% 해가지고 180만 원 이렇게 끊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보수 초과로 등록관청에 이 양반이 찔른 거지. 이 친구가 젊었는지 늙었는지 모르겠어요. 찔른 거야. 그래갖고 관행적으로 등록관청에서 어떻게 했냐면 권리금에 대한 부분은 이건 별도로 가는 거죠, 지금. 근데 합산하에 끊었잖아, 지금.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끊어준 거예요. 근데 실무적으로 다 이렇게 끊어줬어요. 왜 그랬냐면 이게 권리에 대한 게 알아서 받으라는 거예요. 중개보수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알아서 받으란 말이 참 힘든 말이죠, 이거. 그럼 손님이 그런 손님들이 있습니다. 야, 권리금 0.9% 달라는데 이거 근거 한번 내놔봐. 근거가 어디 있어? 맞잖아요. 중개사법에도 근거가 없어, 이거. 권리금에 대한 중개했을 때 보수받을 수 있는 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럼 상법에 따라서 우리는 개공은 상인이니까 상인은 일을 하면 당연히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힙니다, 이거.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못된 젊은 것들이, 못된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이걸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편의상 이렇게 끊어가지고 이제 줬던 겁니다. 그래갖고 이걸 이제 찌른 거야. 그래갖고 등록관청에서 업무정지를 때린 거예요. 우리 보수 초과는 금지행위죠. 그러니까 의무적 등록 취소예요. 임취사유는 모두가 업무정지 사유예요. 업무정지 사유라 이제 6개월 업무정지 나간 거예요. 업무정지 때렸어요. 그러자 이 개공이 등록관청과 붙어버린 거예요. 업무정지 취소해라. 나는 편의상 이렇게 끌어준 거다. 이 180만 원은 상가에 대한 보수가 90만 원 들어가 있고 권리금에 대한 대가 90만 원 들어가 있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갖고 업무정지 취소해라 하고 이 소송이 대법원까지 간 거예요. 이 소송이. 그리고 대법원의 판단은 뭐라고 그랬냐. 형법에는 그런 원칙이 있어요. 애매모호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 말이 있어요. 형사원칙에는 애매모호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러니까 법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면 피고인이 이익되는 쪽으로 법을 해석합니다. 그러면 우리 개공이 주장하기를 권리금에 대한 대가가 90만 원이고 상가에 대한 중개대가가 90만 원이다 라고 주장을 했지만 증거가 명백하지 않아요. 어디까지가 중개보수고 어디까지가 권리금에 대한 대가인지 명백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그랬던 겁니다. 어디까지가 중개보수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 업무정지 취소해라.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미 대법원까지 갔다라는 얘기는 적어도 몇 년 걸렸다? 한 3년은 걸렸다. 업무정지 끝나고 2바퀴, 3바퀴, 4바퀴, 6바퀴나 돌았죠, 지금? 맞죠? 그러니까 이게 등록관청하고 소송하기가 힘든 거예요. 공무원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이거 명예훼손이 될지 모르겠는데 지도는 아니야. 끝까지 가버려요. 민호인이 소송 들어오면 끝까지 가버립니다. 그냥 대법원까지 가버려요. 지더라도. 뭔 말인지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등록관청하고 소송 못해요. 못합니다. 그럼 거기서 이 개공, 중개업 영위 계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찍힌 거죠, 이제. 온 구청에 다 찍힌 거야. 저기 삼성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소송하러 와갖고 지금 소송 중이라고. 그러면 그 공무원은 다 찍힌 거예요, 우리는. 그럼 거기서 영업 못합니다. 옮겨야 돼. 맞죠? 옮기면 또 거기다 또 알려주려나? 저 블랙리스트니까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못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런 세상이 바뀌어야 되죠. 근데 조금씩은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소송에서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는요. 중개보수 권리 상가중개하고 권리금 함께 받았잖아요. 업무정지를 못 때리게 된 거예요. 업무정지를 못 때리게 된 거예요. 이거를. 전에는 영업정지 다 때렸어요. 그러니까 영수증을 따로따로 끊어줬어야 되는데 같이 끊어줬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업무정지 때려왔다는 게 이제 관행적이 있고 개공들이 이걸 그냥 받아들였죠. 받아들였었는데 우리 야문 개공 한 분이 붙어버린 거냐. 등록관청. 그래갖고 이겨버렸어요. 그래갖고 이런 게 이제 행정관청에서 법 해석을 잘못한 것들 이런 것에 대하여
이제 차츰차츰 권익을 찾아가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협회에서 소송을 붙었어야 돼. 협회에서.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정도. 자, 그래서 이제 그 판례 오래간만에 소개를 했습니다. 뭐 그냥 가볍게 이해만 해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실비로 넘어갑니다. 이 실비에 대해서는 부담자가 누구냐만 일단 주의하면 될 것 같은데, 실비에 대해서는. 그럼 이 실비에 대해서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가 있고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인정한 취지를 잠깐 이해해야지만 이 부담자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는 왜 인정이 되어 있냐면 우리는 확인 설명을 하면서 말로만 하면 안 되죠.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되거든요. 그 근거 자료가 뭐였냐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 확인서, 등기상 증명서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발급받는데 비용이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비용을 물어주고자 하는 취지예요. 그래서 인정이 되어 있는 거고,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 이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는데 계약공사가 자신의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를 한다. 그럼 보증 설정하라고 했죠. 여기 비용 들어가요. 이 비용을 물어주거나 하는 취지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료라든가 상담료예요. 이런 것들은 취지상 여기 실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절대 안 들어갑니다. 이게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특별한 광고료가 발생이 됐다. 특별한 광고료. 예를 들면은 물건이 안 팔려가지고 생활정보제도가 전면 광고 나가게 됐다. 이건 특별한 광고죠. 네이버나 직방이라든가 다방 이런 데다 내는 거 말고. 그러면 특별한 광고료가 발생되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거는 별도의 계약으로 가는 거, 의뢰인과 이 물건이 안 팔리니까 일단 생활정보에 전면 광고를 가겠다. 그리고 이 비용은 손님께서 다시 별도로 무시해야 된다. 아니면 반반씩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약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실비라 받아버리면 바로 이건 실비초과라고 하는 겁니다. 명목에 불면 더 받으면 안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광고료나 상담료는 실비가 아니라는 거 감 잡고요. 그럼 실비의 한도는 어떻게 정하냐면 이건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한도 정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실비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물론 시도조례로 이것도 넘어가 있어요. 따라서 물건지 조례와 사무소 기준 시도조례가 틀렸다. 그럼 어디 기준하겠습니까? 당연히 실비도 사무소 기준이죠. 그래서 이제 국토부령은 어떻게 정해줬냐면 실비 한도를 두루 뭉술하게 정해줬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국토부령이 정하는 실비 한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 한도는 권리관계 확인에 드는 비용으로 하고,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 한도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대충 정해주고 세부 내용은 조례가 다 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례를 살펴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인천시 조례, 서울시 조례 다 똑같습니다. 경기도 조례도 그렇고. 그래서 재직명 발급비, 열람비, 교통비, 숙박비, 건당 대행료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예치에 대한 수수료, 보증료, 공부 발급비, 여비 등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비 중료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이해만 해주고, 이런 비용이 발생되면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냐 이 문제인데,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라는 것은 공부를 발급받는 비용이죠. 그러니까 지 물건을 팔려고 우리가 공부를 먼저 발급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가 물어야 되죠. 이 지가 누구다? 권리 이전 의뢰인이에요. 권리 이전 의뢰인이 부담하고요. 그러면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입니다. 이것은 취득 의뢰인에 유리한 주더라고 그랬죠. 그럼 이거는 취득 의뢰인이 부담을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실비의 부담자는 그 제도의 취지를 생각하시면 부담자가 누구냐를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권리 취득 의뢰인이 부담하고 이건 반대입니다. 권리 이전 의뢰인이 부담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실비의 지급 시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거기 돋보기 표시되어 있죠? 영수증 교부제도는 우리 법상 없다. 우리는 폐지되었어요. 그러나 영수증 꼭 줘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중개 보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그냥 깔끔하게 쉬었다 할까요? 그렇죠.